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비염을 고치면서 코까지 예뻐진. 그 위에다가 두꺼운 실리콘을 올려놔 버리니까 못 버티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이미지가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실리콘을 빼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면역 반응이 있기 시작하면 빨리 빼야 돼. 자, 코알람 TV 우리가 코를 알려주는 남자라고 이분입니다. 예, 안태환, 프레쉬 이비인후과 도곡동과 이 양재동 이쪽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진짜 유명해서 사실은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또 이렇게 코알람 TV를 통해서 오신다면 또 적극적으로 또 그렇죠. 예약을 해주시죠. 네. 사실 연예인들의 호황이에요. 왜냐면 이제 TV 방송도 나오고 하시니까 또 워낙 여러 가지 비염이나 문제로 와가지고 코까지 살짝 정리가 되면서 완전히 연예인들이 달라진 거예요. 맞죠. 어떤 분은 또 이게 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알잖아요. 네. 연예 뉴스에 비염을 고치면서 코까지 예뻐진. 그걸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제 주위에도 제가 추천을 해서 진짜 많은 분들이 만족해 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 안태환 코알람 TV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MC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인사 좀 하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5년 동안 코만 연구하고 코만 생각하고 코만 수술하는 안태환 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혜련 씨, 네네. 한국 최고의 미녀 개그우먼이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존경하는 또 개그우먼입니다. 네. 여러 가지 다 아시겠지만 우선은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한국말 잘하는 건 기본이고 일본말 잘하지, 예, 중국말 잘하지. 저도 중국말을 조금 하는데 중국어 성조도 다 그때그때 다 예. 수정해주고, 그러니까 정통파, 정통 지식인이고 상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 네. 너무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여기에 그냥 뭐가 하나 툭 떨어지기도 하고 한 대 맞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또 좀 이렇게 변형이 오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비염에 대해서도 또 여쭤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오늘 특집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코가 예뻐지고 싶어요. 그럼 성형외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프레쉬 이비인후과가 뭘 잘하냐면 안에도 고쳐줘, 겉에도 고쳐줘.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세요. 중국에서 완전 떠버렸어요. 이제 한국에서도 진짜로 정말 섬세하게 잘 해내고 계셔서 오늘 전문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있다면 그리고 상담받고 싶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원장님, 네. 저는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될까요? 그렇죠. 우리 조혜련 씨 같은 경우는 네네. 사람들이 다 그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골룸. 그 기억 때문에 이미지가 네. 좀 많이 망가져서 그렇지. 그거하고 또 이제 경서가 뭐 있잖아요. 네. 그 서경석 씨하고 그건 아니고 경석가 이렇게 좀 경석가? 올려주세요. 경석가? 죄송해요. 포인트가 그거, 달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이미지가 코믹한 이미지로 잡혀서 그렇지. 얼굴 자체는 이목구비는 진짜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예뻐. 네, 얼굴 자체는 이목구비 눈 예쁘지, 코 예쁘지 다 예뻐요. 그러니까는 안 원장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상담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한테 맞지 않거나 그러면 권하지 않아요. 그래야죠. 저한테도 그랬죠. 그렇죠. 확 이게 이미지가 바뀐다든지 그런 것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맞습니다.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곧 코 성형이라고 하잖아요. 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부터 여쭤봐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코 성형을 망설이는 게 부작용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수술을 받아도 유독 수술 후 부작용이 잘 나타나는 분들이 있다고 이게 이제 따로 네. 있는 건지. 코 성형의 부작용이 많게는 또 논문에 따라 다 다른데 네. 많게는 30%까지 보고가 되는 그런 논문들도 30%.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이유가 코 성형을 할 때 동양인들이기 때문에 우선 코가 낮아요. 예. 그러니까 뭘 쓰냐면 실리콘 보형물을 넣는 그런 수술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닌 실리콘으로. 실리콘 이물질을 넣는 거죠. 대부분 이제 연예인들도 실리콘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제 기존에 병원에 가면
거의 90%는 코 수술을 하러 오면 실리콘을 넣어요. 아. 그리고 만약에 실리콘이 염증이 생기면 다시 실리콘을 뺐다가 네. 다시 한 6개월 정도 지나보고 선생님 코가 너무 낮아요. 그러면 다시 또 실리콘을 넣죠. 음. 이게 이제 반복되다가 보니까 코가 망가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코는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연골이 되게 약해요. 네. 그러니까 코뼈가 3분의 1이고 연골이 3분의 2가 차지를 하는데 이 뼈에다가 뭘 올려놓는 것들은 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골 부분이에요. 코가 낮은데 이 연골 부분이 약해서 낮은 건데 그 위에다가 두꺼운 실리콘을 올려놔 버리니까 못 버티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아, 그러네. 그나마 조금 예쁜 사람들은 연골이 튼튼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콧대만 살짝 한 경우에 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30년, 40년도 괜찮은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코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코가 납작하고 연골이 되게 약한 분들이 그럴 수 많은데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실리콘을 코끝까지 다 넣어버리면 거의 뭐 한 4, 5년 내로 바로 염증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 그렇죠. 그러면은 자가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연골을 넣어야 되나요? 그리고 자기 연골이나 뭐 기증 연골이나 등 간에 네. 약한 부분을 꼭 보강을 해놓고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연골이 이렇게 약해가지고 휘어져 있으면 이 네. 위에다가 뭘 올려놓으면 다 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펴고 연골을 덧대서 보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올려놓는 방법을 쓰는 게 좋고, 실리콘이라는 물질은 괜찮은 분도 있지만 면역 반응이 있는 분이 있어요. 맞아, 맞아. 안 맞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민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면역 반응이 있기 시작하면 빨리 빼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그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네요. 안 맞으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 미리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진짜? 그렇죠. 이게 뭐 실리콘 뭐 반응 검사를 한다고 그게 나오질 않아요. 여러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실리콘의 부작용이 원래 없는데도 자기 뼈하고 보형물을 딱 맞게 잘 깎아서 넣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시소처럼 덜컹덜컹하게 깎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계속 물이 차고 반복되면서 약간 들뜨면서. 그렇죠. 잘하시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피부가 구축 반응이 오면서 코가 짧아지는 그런 변형이 오죠. 그런 경우가 생기면 바로 빼야 돼요, 실리콘을. 그러면 실리콘을 빼버리면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실리콘을 빼느니 죽음을 택하겠다. 이런 말 하시는 여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실리콘으로 자존심을 걸고 이렇게 딱 살아왔는데 실리콘을 빼라고 그러면 내일부터 직장을 못 가는 거예요. 아픈데도 그러면 참는 거예요? 그게 참으면 어색하고.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콧구멍이 올라가겠죠? 여기 화면에 나오죠? 구축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제 그 올케가 이게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프레시 이비인후과에 와서 교정을 받았어요. 그거죠. 맞아요. 그거 얘기하시는 맞아요. 거죠. 예. 그러면 질문 두 번째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리콘 코성형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형물 없이 할 수 있는 코성형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게 가능한 거냐며. 그렇죠. 그리고 또 요거를 또 안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거냐고 맞습니다. 여쭤보는데. 네, 연예인 분들이라고 해서 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작용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방송에 나오시는 분도 똑같이 부작용이 오고 그렇겠죠. 일반적인 사람 똑같이 옵니다. 제일 안전한 방법은 실리콘이 문제가 생겼죠. 그걸 네. 다 빼고 전부 연골로 바꿔야 돼요. 자기 연골. 자기 연골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네. 나는 내 거 이 늑연골을 절대 쓸 수가 없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기증 연골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기증받은 연골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연골을 사서 콧대부터 코끝까지 전부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실리콘보다는 부작용이 그렇죠. 덜 나겠다. 실리콘보다는 안전하고 네. 뭐 심하게 변형이 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네. 자기 연골과 기증 연골의 차이는 네. 기증 연골은 좀 약해요. 높게 하고 싶고 또 이쁘게 하고 싶으면 자기 연골을 추천을 하고 기증 연골은 뭐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겠지만 말 그대로 기증받은 거니까 좀 약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과도한 압력을 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보형물 재료는? 그러니까 무보형물이라는 게 보형물이라는 게 이물질이에요. 포린바디. 그러니까 이물질을 쓰지 않고 연골로만 하는 수술이라고 그거를 하죠. 무보형물이라네. 무보형물 수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환자들이 많이 만족을 하고 특히 이제 실리콘 염증으로 실리콘을 빼면 나는 죽음을 택하겠다 하시는 그런 여자분들 오시면 무보형물, 실리콘 없는 연골을 이용해서 콧대 코끝을 다 그러면은 궁금한 복원시킬 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연골은 어디서 채취를 하나요? 자기 연골 제일 흔하게 이제 아시듯이 귀에서 제일 많이 뺍니다. 이렇게. 귀. 예, 귀에서 빼는데
귀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귀를 다 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쪽 귀에서 떼면 귀 모양이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 안쪽에 보면 우리가 트라구스라고 있어요. 이계연골이라고 이쪽에 보면 여기를 저는 많이 빼고요. 요거 그렇죠. 요거를 제일 많이 빼고 그리고 부족하면 기증연골을 씁니다. 더 부족하면 여기 옆에서 갈비뼈. 네, 자기 갈비 연골을 씁니다. 여기 우리가 10개가 있어요. 갈비 연골이. 양이 되게 많죠. 근데 이 10개 중에서 연골을 보통 7번째, 8번째를 제일 많이 빼는데 그걸 빼도 그 자리에 다시 다 살이 찹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수술해드린 뭐 골프 선수, 농구 선수, 뭐 축구 선수, 스포츠 운동 선수들. 선수들 되게 많이 해드리는데 네. 운동하는데 전혀 그럼.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거를 빼고 이게 기술이 뛰어나야 되고 빨리 회복이 맞아요. 빨라야 되는데 그거를 안 원장님이 진짜 잘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이걸 25년 동안 해왔고 이제 겸손하게 항상 환자를 보고 환자를 치료할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그런 자세가 너무 좋죠. 하지만 그래도 쌓여진 우리가 이제 경험과 네네. 기술력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전하게 잘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환자한테 미리 말을 해줘요. 너무 힘드신 분들은 2번 나눠서 하시죠. 우리가 스테이지 오피라고 그래요. 우리가 10층까지 올라갈 때 10층까지 바로 올라가다가 너무 숨 차서 죽죠. 그럼 5층까지 가서 5층에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나머지 계단을 가시는 게 좋은 것처럼 좋은 표현이네. 이게 너무 힘든 코드이거나 너무 망가진 분들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인스타를 봤는데요. 보면은 완전히 망가져서 여기가 막 부축이 오고 막 변형이 와갖고 거의 구멍이 나듯이 온 사람이 몇 개월, 몇 년이 지났는데 너무도 예뻐져가지고 고마워하고 그분 얼굴에 행복이 있더라고. 나는 그걸 보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잘했어요. 그럼 요것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이분은 이제 수술을 처음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심한 구축이 왔어요. 네. 그래서 재수술을 하고 싶어서 병원을 급하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꼭 코끝이 들려있고 코가 쪼그라든 거가 있어가지고서 이게 좀 너무 급하게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좀 상황이 안 좋아져서요. 수술이 어렵다, 재수술 어렵다 하는 것도 해내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네. 다림질을 하다가 다리미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이렇게 딱 옷에 올려놨어요. 그럼 옷이 어떻게 돼요? 타요. 확 쭈그러지면서 타죠. 네네네.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구축 현상이에요. 이 안에 그 옷감이 쫙 맞아요. 쭈그러들잖아요. 그런 게 구축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옷이나 이런 천은 그걸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몸은 다 혈관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실제로 잘라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조직을 잘라내지 않고 그 조직에다가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치료가 있어요. 줄기세포라는 거는 분화되지 않은 세포라서 이게 간으로 가면 간이 되고 폐로 가면 폐가 되고 콩팥으로 가면 콩팥이 되고 이 지금 손상된 피부 조직으로 가면 이 피부 조직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망가진 피부 조직을 살리는 거예요. 줄기세포 치료를 해서 이 피부 조직을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키고 살린 다음에 쉽게 말하면 혈관이 다시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도 다시 매끈해지면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이제 이 피부가 괴사가 되면 이쪽이 다 죽으면 결국에는 그걸 잘라내고 못 잘라내고 다른 천을 갖다 대는 것처럼 이마에 있는 피부를 갖다가 대요. 이마 피판술이라고 해서 그런 수술을 하고 여기 피부를 잘라버리는데 그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고 그 과정이 되게 힘들어서 저도 그 수술을 꽤 했었는데 환자분들 너무 힘들어 하셔서 지금은 줄기세포로 그 망가진 피부를 복원을 시키고 수술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서 10층까지 갈 때 5층 갔다가 5층에서 10층까지 가자. 그런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또 잘 회복이 제가요, 됩니다. 이거 또 이게 하다가 다쳤어요, 이거를. 다쳤어. 이거 탁 넘어져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한 2주 돼 갔거든요. 얘가 살이 오르고, 진짜 딱정이가 생기고, 얘가 진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축이 오고, 너무 막
코 상태가 안 좋아서 막 진짜 진물이 나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정리를 해서 안 좋은 거 빼내고 만들었을 때는 내 몸은 피가 흐르고 모든 맞아요. 것이 다시 생성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맞아요. 사랑해 좀 네네네. 해줘요, 본인이. 사랑해. 진짜.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진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그것을 치료해내도록, 그리고 수술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찾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코알람 TV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쪼매져가지고 이렇게 3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 좀 해놓고, 조혜리 언니가 진행을 참 잘하던데 난 이게 더 궁금하네, 이렇게 올려주신다면은 저희가 Q&A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좀 어느 정도는 좀 가시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저랑 하면서? 저는 이제 평소에 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조혜련 씨라고 할게요. 예, 예, 조혜련 예. 씨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네, 3주 동안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엄청 바쁘세요. 엄청 바쁘시고 진짜 뭐 얼굴 보기도 어려운 우리 조혜련 씨 진짜 오랜만에 만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 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계시는데 네. 하느님의 축복과 아멘. 여러 가지 그 은혜와 은총 받으시기를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프레시 리뷰누과와 또 우리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진짜 올 때마다 여러분도 궁금한 거를 제가 대변해서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네. 시간 네. 부탁드릴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